10명 중 9명은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뼈가 약해지고 사고 속도가 느려지며 심지어 심장마비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충제는 이러한 영양소 결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사고력을 명료하게 하며 근육을 강화하고 더 길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7가지 보충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소수의 핵심 구성 요소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부족하면 일단 조직 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충제는 이러한 격차를 채울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보충제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주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복용하면 혈당을 개선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노화로 인한 둔화 현상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긴 산책 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이전에 자동적으로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는 약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7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일했으며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학교를 오가는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고 그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이 습관, 즉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1년 전 그는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이 회복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개선되었고 혈압도 조절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산책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피로를 느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몇 가지 생활 습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력 운동과 별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별표를 포함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우 간단한 다른 것도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신체가 스스로 만들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덜 만드는 천연 화합물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에 관여하며 특히 심장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흔히 별표 세포의 발전소 별표로 묘사되며 이는 대체로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발전소도 올바른 연료, 올바른 스파크, 그리고 연료와 스파크를 운반하는 올바른 방식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보충제는 위약 대비 피로를 줄여주며 신부전 환자에게도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을 복용할 때 발생하는 근육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고용량 복용 시, 처음 복용할 때, 또는 늦은 시간에 복용할 때 메스꺼움, 불면증,
또는 위장 장애와 같은 가벼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보충제를 아침 루틴에 추가하고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 주 안에 그는 오후에 덜 지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산책은 조금 더 길어졌고 집 근처의 언덕도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심장마비 이전에 하던 긴 코스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보충제는 코엔자임 Q10, 콕10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몸은 한때 충분히 만들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00에서 200mg 복용을 권장합니다. 유비퀴놀이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 많이 복용하거나 유비퀴놀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은 노화의 한 형태이지만 어떤 변화는 손상이 끝날 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염증은 심장 질환,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기분에도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러한 불이 번지기 전에 끄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닥터 브루어의 7단계 심장마비 예방 프로토콜 무료 전자책을 꼭 받아보세요. 설명과 영상 마지막 화면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염증은 통증이나 경고 없이 신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축적됩니다. 오랫동안 염증은 부상, 감염, 자가면역 질환, 관절염과 같은 상황에서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이러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가렛, 69세를 소개합니다. 마가렛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69세에도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했고 손주들을 돌봤으며 친구들과 긴 산책을 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최근 혈액검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녀의 의사는 계속 지켜보자라고 가볍게 언급했지만 그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 들어 더 자주 건망증을 느꼈습니다. 열쇠를 더 자주 잃어버렸고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환자로 마가렛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운동과 식단 조절 외에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지원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된 특정 보충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보충제는 마가렛이 신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지방산, 지방은 세포막에서 발견되며 심혈관 기능부터 면역 반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염증을 줄이는 능력, 특히 문제가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종류의 염증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특히 이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보충제를 섭취하는 성인의 중성지방 수치가 명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이 기분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뇌세포 구조를 촉진하며 별표 신경염증, 뇌의 염증, 별표를 줄임으로써 기억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러한 지원은 중요합니다. 노화 관련 인지 기능 저하는 보통 한 번에 발생하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심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갖는 것은 이 영양소를 매우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가렛은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추적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더 명료하고 집중력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별표 생각할 공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별표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더 좋아졌다. 균형이 잡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약간 묽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은 또한 메스꺼움이나 묽은 변과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량과 품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마가렛에게 추천한 보충제는 오메가-3였으며 특히 EPA와 DHA였습니다. 이 두 가지 활성 형태는 연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신체에서 쉽게 전환되지 않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단쇄 버전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식물성 오메가-3 버전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1에서 4g을 권장합니다. 심방세동이 있거나 심방세동 발작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더 낮은 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저도 심방세동이 있지만 오메가-3를 복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와 염증, 즉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종종 소리 없이 형성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만성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대사가 느려지거나 변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혈당, 체중, 만성질환의 장기적인 위험, 동맥의 플라크, 심혈관 위험, 알츠하이머 위험 등으로 나타납니다. 대사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려지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체중, 소화 또는 식사에 대한 신체의 반응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하며 이는 인슐린 수치를 높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바뀝니다. 따라서 하나의 연료에 대한 문제로 시작된 것이 곧 두 연료를 모두 대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가장 초기의 징후는 종종 혈액 검사에서 나타납니다. 혈당이 슬금슬금 오르고 A1C가 상승하며 의사들은 별표 경계선,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약간의 당뇨 기운 별표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보통 별표 조금 덜 먹고 더 걸으라 별표는 조언이 뒤따르는데 이는 불완전한 조언입니다. 마크 66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건강했지만 최근 검사 결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했고 A1C는 안전구역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바꾸지 않았으며 오히려 은퇴 후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저희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약물은 복용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한 후 저희는 특정 보충제를 추천했습니다. 이 보충제는 여러 식물에서 유래하며 특히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세포 대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별표 AMPK, J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별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별표 신체의 대사 스위치 별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방을 저장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이것이 공복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A1C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1:1 비교에서는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중 하나인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혈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생물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그리고 중성지방의 개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는 개인과 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마크의 공복 혈당은 더 안전한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A1C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식욕이 더 안정되고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를 별표 잔정화 효과 별표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균형, 다시 통제력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보충제는 베르베린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와 함께 점점 더 많은 현대 연구가 뒷받침하는 노란색 식물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지만 베르베린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할 경우 경련, 변비,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보다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특히 복용 초기에 이 보충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500mg을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 2배의 양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식사와 함께 2~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합니다. 더 적은 양을 더 자주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사를 살펴보았으니 다른 종류의 시스템 둔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육, 회복, 그리고 신체적 힘에서 느껴지는 종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작은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되며 이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몇 분 동안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조용한 결핍의 징후입니다. 자넷, 70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기준으로 건강했고 잘 지내고 있었지만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잠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아침 일찍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경련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자넷을 처음 만났을 때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겪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넷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정 미네랄 결핍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상당량의 고기와 잎채소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충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보충제는 신체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는 신경신호, 근육 수축, 심장박동,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네의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별표 멜라토닌과 GABA, 가바, 별표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건강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두 가지 핵심 도민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상 수치를 회복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경미한 고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혈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네는 매일 이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이내에 근육 경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일찍 깨긴 했지만 더 이상 멍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딸에게 마침내 별표 다시 진짜 잠 별표를 자는 것 같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안정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넷을 도운 보충제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내약성이 좋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흡수율이 낮은 형태로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사,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진정 효과 때문에 저녁에 하루에 200에서 400mg을 복용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와 같은 특정 형태는 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저렴한 형태보다 흡수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특히 보충제의 경우 지불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인지 기능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형태이며 작업기억, 집중력, 그리고 노화 관련 뇌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더 비싸지만 일부 사람들은 인지적 이점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지적 이점만이 아닙니다. 기분에도 좋으며 이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도움이 되지만, 다시 말하지만 혈액뇌 장벽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 엘트레오네이트가 입증한 것입니다. 복용 시간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밤사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무언가, 즉 신체와 뇌 모두에서 힘, 집중력, 그리고 회복력을 보호하는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밥 68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활동적이며 정원 가꾸기, 요리, 그리고 매일 아침개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봄, 그는 울퉁불퉁한 보도에 걸려 넘어졌지만 자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심장 질환과 대사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육과 지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인 DXA 스캔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밥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 은 그리스어로 별표살, 근육의 부족 별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밥에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 훈련, 단백질 섭취,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다음 추천 사항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운동선수들의 근육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특정 보충제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노년층을 강하게 유지하고 근력을 보존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지원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에 저장되며 짧은 순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길고 느린 활동 중에도 사용됩니다. 이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체가 일상적인 생활에 충분한 양을 스스로 생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비축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이 화합물을 보충하면 노년층의 근육량과 근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충제와 격렬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균형, 낙상 위험 감소, 그리고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활동의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과 연결된다는 유망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세포 에너지의 역할을 하며 특히 신체적 또는 인지적 스트레스 하에서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처리 속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은 이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아침 루틴에 2가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길모퉁이에서 망설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균형 감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용한 보충제는 크레아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 약간의 수분 저류, 팽만감, 가벼운 소화 불편함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꾸준히 사용하면 보통 사라집니다. 노년층의 일반적인 복용량은 하루 3에서 5g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용을 쉬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더 높은 용량으로 로딩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 보충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말 형태를 물에 녹여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근육은 부피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힘에 관한 것입니다. 강한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은 대사질환,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에 대한 최고의 안전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리 근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논의하지 않은 하나의 특정 비타민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노화의 목적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코너 76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꿉니다. 그는 항상 정신적으로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어와 문장을 잊어버리고 문장을 미완성으로 남기며 예전보다 물건을 더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그에 따른 그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코너는 손가락에 무감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열쇠와 같은 작은 물건을 다루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절염이나 혈액순환 문제라고 추정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알츠하이머를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알츠하이머에서 대사질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생활 방식을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근력 운동을 개선하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 저희는 특정 비타민을 보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체는 이것을 아주 소량만 필요로 하지만 꾸준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흡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코너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식단은 변하지 않았지만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느리고 조용하게 감소했던 것입니다. 손과 손가락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타민의 낮은 수치는 노년층, 특히 6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더욱 흔합니다. 그의 생활 방식을 정리하고 보충제의 도움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그의 손가락의 무감각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보충제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이는 수용성이며 고용량에서도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특정 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량 B12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메스꺼움, 여드름 또는 약간의 심장 박동 증가와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려는 결핍을 완전히 놓치거나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복합체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은 단독 B12 보충제로 복용합니다. 저는 보통 메틸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메틸화 비복합체 보충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중 절반 이상이 메틸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 주제입니다.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인지 기능은 복잡하며 어떤 보충제도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너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핍을 바로잡는 것이 그의 뇌와 신체가 느끼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의 다음이자 마지막 보충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유제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주방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혈당, 염증,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화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재의 관리 방식에 좌절하거나 온라인에서 얻는 모순되는 모든 조언에 압도당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제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해야 했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변화로 일반적인 노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저는 동맥 플라크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심장마비 위험, 심혈관 위험, 뇌졸중 위험, 실명 위험, 발기부전, 신장 질환의 압도적인 다수 90%에서 95%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지원 없이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활방식 우선 관리를 통해 사람들이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신장질환, 발기부전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매일 저와 함께 일하는 임상고문팀을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이유입니다.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다면 859-721-1414로 전화하거나 더 알아보려면 설명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옵션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또한 훌륭한 7단계 무료 심장마비 예방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마지막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생각의 대사 질환, 즉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이 가속 노화의 진짜 원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75%가 진단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식사조차도 포도당 수치를 이전보다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톰, 67세, 얘가 있습니다. 그는 60대가 될 때까지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60파운드 이상 감량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복부 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혈당 수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그가 생활 방식을 정리하도록 도왔고 몇 가지 보충제와 약물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다른 보충제와 약물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자연적인 경로를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무엇을 추천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향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위를 떠나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식후 혈당 급증을 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의 개선도 발견했지만 결과가 항상 일관되지는 않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것이 인슐린 작용의 일부를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며 신체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신체가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약간 늦추는 것이 바로 신체에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톰은 농축된 추출물 버전의 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의 분말 향신료가 아닙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식후 에너지 저하가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덜 오르락내리락하고 더 안정된 느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다음 혈액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보충제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긍정적인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피이며 특히 더 흔한 카시아 품종이 아닌 별표 실론계피, 실란시너먼, 별표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의 수치가 훨씬 낮습니다. 쿠마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량에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론 계피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처와 품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예상보다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베르베린이나 계피 또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추가하고 이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을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또한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공복에 복용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경미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500에서 1000mg, 즉 0.5에서 1g을 표준화된 추출물 형태로 복용합니다. 향신료 캐비닛에서 나오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식사와 함께 나누어 복용됩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는 매우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는 한 치료 효과를 가질 만큼 충분히 농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실론 계피 별표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추출물 강도를 나열하는 보충제를 찾으십시오. 톰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그가 계피를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전략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수화물 섭취, 특히 혈당 수치를 변화시키는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력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저항 훈련,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특히 노년층에게 권장하는 7가지 보충제를 알았으니 생각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보충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보충제를 살펴보세요.